트럼프 정부 초기부터 우리나라에서 좀 조명이 좀 얘기가 됐어야 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너무 경제만 보거나 뭐 정치만 보거나 네. 뭐 이렇게 나눠서 보다 보면 이런 큰 그림이 안 보이죠. 이제 저희가 뭐 새 정부도 이제 왔는데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도 사실 뭐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미국도 지금 다들 보듯이 전 세계가 보듯이 지금 엉망이고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좀 중심을 잡고 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 윤승욱 국제금융전략가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제가 간략하게는 그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미국 서부 최대 도시죠. LA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지금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주 방위군 투입했고 해병대원까지 투입됐고 그러니까 주 방위군과 정규군이 지금 함께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예. 어떤 계기로 시작이 된 건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네. 글쎄요, 이게 뭐 정확한 이제 경위들은 네. 다른 뉴스들을 네네. 보셔서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게 저희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이런 모습을 보니까는 이제 많이 뭐 거의 내란을 방불케 하는 이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떤 배경인지 좀 사람들이 많이들 궁금해하고 단지 이게 사실은 이민만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더 좀 배경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글로벌 매크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네. 항상 요즘에 당연히 신경 쓰는 게 미중 패권 간의 이런 그런 패권 전쟁 이런 것 그런 배경에서 제가 최근 계속 얘기해오던 게 물론 지금 중국도 굉장히 힘듭니다만 이러다가 미국이 먼저 분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돼요. 그래서 사실 미국의 그 골이 굉장히 이 문제의 골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런 폭동이 아니죠. 폭동이라 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소요가 일어나기 전부터도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예측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왜 그렇게 보였느냐 하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요. 미국의 그 남부하고 북부 간의 그 어떤 사상적인 차이가 그 균열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심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실 이게 겉으로는 어떤 이민 문제가 일단 겉으로 보이고 네네. 그 뒤에는 이제 어떤 인종 문제가 또 관여가 되고 그럼 인종 문제는 그럼 왜 그 인종 문제를 이제 제기하느냐 네. 그것도 뒤에 또 더 들어가면 또 복잡해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얘기를 뭐 아침 시간에 다 하기는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어떤 얘기도 있냐면 사실은 제가 뭐 이 사태를 가지고 지금 이걸 소개하기보다 이미 한국에 이미 그런 분석들이 나왔어야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사실 트럼프 정부가 이제 지금 하려는 것이 단순히 이걸 이민자들을 이렇게 막겠다는 것뿐만은 아닙니다. 이게 더 나아가면은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이제 공공연히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트럼프보다도 벤스가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일단 뭐 두 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뭐 백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게 있어요. 백인 사회를 만들겠다. 그렇죠. 네, 예. 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우적인 발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갑자기 사실은 트럼프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막 변한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에서도 그 공화당에서 그런 팩션이 그 세력이 계속 있었어요. 예전부터. 근데 레이건 때나 이때는 이제 그 세력들이 컨그레스 의회에서 통과를 못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부터 이제 계속 준비를 해온 겁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트럼프는 의회를 통과할 필요 없이 자기는 이제 돈이 있으니까 직접 이제 2세대 부자가 이제 나왔으니까 그럼 자기가 직접 이렇게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제 어떤 뭐 자본주의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레이건 때는 불가능하던 게 이제 트럼프 때는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극우적인 그런 세력들이 사실은 지금 정부의 핵심이 중심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1기 때랑 다르게 2기 때는 지금 벤스라는 사람이 더 붙었고 더 강경한 사람이 붙었고 그래가지고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민 문제로도 볼 수 있는데 더 크게 본다면은 일단은 그렇죠. 네. 그리고 더 큰 스케일의 어떤 계획이 있다면은 이제 그걸 뭐 말하자면은 이제 뭐 예행 연습하는 그런 걸로도 비춰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표면적으로는 이민 정책으로 보이는데 조금 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그 이면에는 인종, 뭐 백인 사회를 만들기 조금 이제 어쨌든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런 네. 거에 대한 준비다 두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하나 있어요? 뭐 이면에 있는 다른 부분이? 말씀 잘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도지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도지의 네. 뭐 이제 디파트먼트 근데 이제 도지라는 말이 있는데 또 그 레이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레이지라는 말도 있어요. 네. 뭐냐면은 RAGE 해가지고 네. 그게 뭐의 약자냐면은 Retire All Government Employees. 그러니까 정부를 완전히 하자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게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게 이제 벤스가 그걸 직접 표현을 했고 어떤 연설 같은 데서 표현을 하는데 뒤에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뭐 단골로 이제 모시는 철학자들이 있어요. 유사 철학자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어떤 우리 기존의 리버럴 진영에서 봤을 때 이 리버럴 아츠의 기준에서 봤을 때 어떤 학자라 하긴 그런데 철학자라 하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떤 뭐 수도 필로소퍼라 그러죠. 뭐 이게 유사 철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론들을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이제 개진을 해왔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변에 있다가 이제 미국의 핵심 권력으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사실. 그 스티브 배넌은 많이들 알잖아요. 그 사람도 그들을 그 철학자라 그래야 되나? 그 사람들의 말을 인용을 자주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스티브 배너는 이제 자기가 이제 인터뷰하고 뭐 팟캐스트나 이 인터뷰 할 때 보면은 자기 사무실에 뒤에 워룸이라고 적혀 있어요. 워룸이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전쟁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야 이거를 제가 지금 급하게 와서 말을 크게 하기도 좀 그런 되게 예민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근데 사실 트럼프 정부 초기부터 우리나라에서 좀 조명이 좀 얘기가 됐어야 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너무 경제만 보거나 뭐 정치만 보거나 뭐 이렇게 나눠서 보다 보면 이런 큰 그림이 안 보이죠. 그래서 관세를 왜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우리는 계속 이제 뉴스 보면서 반응만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이제 그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일관된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건 표면적으로는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한 게 맞다.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누는 중간중간에도 그 타임라인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지난 6일에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겨냥해서 이민세관 단속국의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습니다. 6월 6일 금요일 지금 나가고 있는데 뭐 이민자 체포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오후 6시에 뭐 시위대가 집결하고 단속 중단을 요구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며칠째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차량에 뭐 불을 내고 방화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고무탄, 후추탄,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취재단도 이 고무탄에 맞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중계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부장님 말씀으로는 그 이면의 인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일단 염두에 두고 좀 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일단 겉으로 보이는 건 미국 정부가 해병대 투입을 공식화했고 해병대원 약 700명을 LA에 투입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앞서 방위군도 투입됐기 때문에 지금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주 방위군 아닌 정규군이 시위 이후로 배치된 게 1992년 LA 폭동 이후에 33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구나.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와중에 트럼프 주니어가요. 트럼프 대통령 장남이죠. X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붕 위 한국인들을 더 위대하게라는
멘트를 올리면서 한 남성이 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1992년 LA 폭동 당시에 한인 상점 주인으로 이제 추정이 일단 되거든요. 요것도 그래서 왜 올린 거냐 뭐 이런 것도 뭐 좀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 스치다가 헤드라인은 봤는데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거 딱 들어보니까 한국 분들은 이게 왜 위대하단 말이 거기서 왜 나오는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들한테는 그 지금 말씀드린 그쪽 사상에서는 그건 위대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부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힘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거는 굉장히 위대한 걸로 봐요. 근데 왜냐면 1992년 사태가 네. LA 우리 뭐 교민들 거기서 이제 장사하시는 상인분들한테 굉장한 트라우마로 그렇죠.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뭐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붕이 한국인들 더 위대하게 뭐 총 들고 있는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걸 올린다는 게 의도가 그렇죠. 뭘까? 저희 뭐 이런 생각에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건데 네. 이제 그쪽의 사상 완전히 관점이 다른 그쪽 사상에서는 이제 세상은 원래 이 컨플릭트가 계속 갈등이 있는 거고 원래 자기의 뭐 가정이나 자기가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을 굉장히 멋있게 그리고 나가서 신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렇게 뭐 직접 자기들이 방어하고 이런 모습이 그쪽 그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영웅처럼 비춰지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지만 이게 어떤 정치적 계산일 수도 있고 좀 선동하는 부분일 수도 그렇죠. 있다는 사실은 상황 속에서 지금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사실 네. 전체 그 스토리를 알면은 그거 듣기 좀 기분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특히 또 이번에도 한인타운 쪽에 또 이 처음에 배치가 좀 많이 됐어요, 군인들이. 근데 그리고 왜냐하면 거기 꼭 한인들이 대상은 아닌데 거기 다양한 유색 인종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92년도 때도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그 한인과 흑인의 갈등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근데 이제 거기서 싹 이제 경찰들이 그 지역만 싹 비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미디어에서는 거기를 비추고 그렇게 된 것도 있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60년대, 70년대에도 사실은 이거는 FBI 같은데 웹사이트 가면 다 이제 공개되도록 의회에서 나와가지고 다 공개가 돼 있는 건데 그 폭동이 뭐 이런 게 있을 때 거기서 일부러 또 조장을 해요. 그러면 또 더 강하게 진압할 어떤 명분이 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너무 현상만 보기보다 이제 그 이면의 그 흐름을 보는 게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만 보면 너무 이제 뭐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혼잡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부장님 일단 이렇게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뭔가 이런 분석들도 상당히 좀 나오는데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게 내세운 의제 자체가 국경을 강화하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한다. 가장 강력한 의제로 우리가 익히 뭐 알고 있던 바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과 어쨌든 그렇죠. 빗대서도 지지자들을 좀 결집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이런 정치적인 해석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뭐 네. 그게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꼭 이게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새로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대선 트럼프가 당선이 유력할 시점에 작년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표적으로 올랐던 게 지금 이번 소요와 관련된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오 그룹이라고 이제 민영 그 형무소입니다. 그런 주식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쪽 트럼프 진영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쪽은 그 아는 사람들은 이쪽의 사상은 이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물론 언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언제 할지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하겠다 생각할 수는 있었겠죠. 예. 여기에다가 최근에 뭐 머스크 CEO의 갈등도 있었고요. 관세 정책도 몇 달 동안에 이제 치르고는 있는 상황에서 네. 뭐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즉각적인 승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없고 계속 협상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 과정에서 이탈한 지지자들을 다시 결집하려는 의도도 있다. 이런 그것도 분석도 있죠. 네, 그리고 나오고 있고 뉴섬 주지자가 차기 잠룡이라 좀 타격을 주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을 수 네. 있죠. 근데 그것도 분명히 이제 다 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민도 그렇고 말씀해 주셨듯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리고 네. 대학과의 전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곳이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들으면은 우리나라는 좀 많은 게 미국하고 좀 거꾸로 돼 있다 그럴까? 그래가지고 미국에선 대학이라 그러면 진보의 아성이죠. 리버럴리즘의 아성이죠. 그래서 그걸 무너뜨려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레이지라는 말씀드렸는데 정부를 폐쇄하는 목적이 있다 그랬는데 거기서 그게 심한 것처럼 들리지만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거기서 우리는 그치지 않고 그 정부 뒤에 리버럴리즘의 아성까지 무너뜨린다. 그게 대학입니다.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일단 뭐 이런 네. 부분을 얘기할 때 우리가 너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좀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실제로 현지에서 뭐 월가에도 그러고 다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건 사실 다분히 좀 조롱 섞인 얘기고 항상 크게 질렀다가 물러나 언제나 트럼프 대통령 그래 이런 얘기고 그거를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하고 나 이 얘기 모른다라는 게 전 세계 뭐 생중계 되기도 했었고 이 조롱에 실제로 좀 분노하고 당황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렇죠. 예, 네. 뭐 이게 이제는 많이들 트럼프의 방식에 많이 이제 눈치를 채가지고 크게 지르고 처음에는 그렇죠. 물러나고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캐나다가 50일째 주로 뭐 한다 얘기했잖아요. 그거 해결됐거든요. 어떻게 해결됐는지 아세요? 어떻게 그 해요? 마크 카니가 이제 네. 거기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제 그 마크 카니가 취임하고 나서 전화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약간 고자세로 가니까 트럼프가 이제 먼저 이제 손을 내밀고 이제 대화를 이제 하고 나서 대화할 때도 이렇게 굉장히 이제 나름 고자세로 이제 왜냐하면 50일주라 그랬으니까는 뭐 기분 좋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회담 끝에 이제 회의록이 작성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캐나다라고 적히는데 그 앞에 The Nation of Canada라고 적혔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계속 타코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물론 그렇게 보이지만 크게 뭐 중국하고도 145% 이런 식으로 했다가 크게 줄이고 이렇게 크게 질렀다가 물러나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게 협상 과정이다. 이게 왜 물러서는 거냐라고 말한 그의 얘기처럼 결국에는 없었던 관세가 생기는 거잖아요. 뭐 이런 과정으로 보면 그리고 얻을 걸 얻고 줄 걸 주고 뭐 이런 과정으로 보면 이걸 꼭 뭐 조롱할 만한 부분인가 진짜 협상 전략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렇죠. 뭐 네. 장기적으로는 뭐 안 했던 것보다는 어떤 효과가 네, 뭐 네. 어떤 얻는 게 있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뭐 너무 이제 뭐 일희일비하면서 조롱하는 것도 있을 테지만은. 근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그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제 어떤 대단한 사업가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트럼프가 한 벌인 사업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공한 게 몇 개 없습니다. 그게 실패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99%입니다. 뭐 잡지도 했다가 뭐 여행사도 하나 차렸다가 뭐 별걸 다 했어요. 근데 다 실패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맨하탄의 건물 2개가 워낙 뜨다 보니까 이제 뭐 성공을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까 그들 세력 뒤에 이 어떤 책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도 그 사상도 그렇지만 트럼프에 대해서도 너무 우리가 뭐 대단히 어떤 세게 나온다고 해서 뭐 어떤 뭐가 있는 것처럼 꼭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저희가 뭐 새 정부도 이제 왔는데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도 사실 뭐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미국도 지금 다들 보듯이 전 세계가 보듯이 지금 엉망이고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좀 중심을 잡고 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오히려 과소평가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부장님 말씀으로는 사실은 오히려 좀 우리가 너무 좀 두렵게 생각하는 존재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리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진영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당연히 많아요. 강성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그게 남부 지방 사람들은 그래도 뭘 해도 트럼프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를 거의 왕으로 생각합니다.
왕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충성심이 굉장히 높고 그런 그렇죠. 지지자들이 또 있고 그래서 완전히 많이 갈리겠죠. 나눠져 있죠. 갈려져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미국이 계속해서 뭐 트럼프 정권 이전에도 그렇고요. 일단은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을 첨단 산업 부분에서 좀 압박하고 못 따라오게 하고 뭐 이런 부분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보면 시놉시스, 케이던스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제 중국 진출을 금지시켰다고 이런 보도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사실 예전부터 왜 이걸 안 할까 그랬어요. 사실은 뭐 지금 굉장히 많은 세월이 지났잖아요. 이미 시작한 지가 트럼프 들어오고 사실 이 오바마 때부터 시작을 한 어떤 패권 경쟁인데, 그게 이제 이들 회사들이 이때까지 로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제재를 하면은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시장을 뺏기는 거니까. 그래서 로비를 해가지고 이때까지는 계속 이제 뭐 제재를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좀 한 거죠. 그게 이제 올 초에 우리가 다 기억하실 테지만 이제 딥시크의 그 뭐 모멘트가 있었잖아요. 충격이 그거 영향도 컸던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때까지는 이들 회사들도 로비를 했지만은 또 이들 회사뿐만 아니라 이 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그렇죠. 학자들 대학교에 이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뭐 로비했다기보다는 그 대학들이 막아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강경하게 이제 뭐 하질 못했죠 이때까지. 근데 이제 딥시크 이후로는 이게 좀 상황이 그 중국의 추격이랄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다는 걸 이제 알고 이젠 대학도 그리고 이 기업들도 이제 수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 잘 아는 드론 제조 업체, DJI 이런 제재 검토, 또 항만 크레인 관세 25%에서 100%로 인상하는 거 검토 중. 그러니까 정말 전방위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도 뭐 합의 사항들 서로 인터뷰한 내용들 보도 속보로 나오곤 있지만 계속해서 그 합의점으로 가는 과정이긴 한데 말은 계속 바뀌어서 시장의 민감도는 약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네, 보십니까? 맞아요.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도 이제는 좀 쫓아가기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실은 지금 보면은 큰 지수들은 테크니컬한 영향이 더 큰 것 같고 그래요. 왜냐하면 랠리 후에 이제 테크니컬 이제 패턴을 완성하고 이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런 재료들보다는 이제 지금 수급을 보고 지금 일단은 그쪽에 포커스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앞서서 뭐 딥시크 얘기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세계가 그 당사 두 국 외에 볼 때 중국의 기술이 많이 따라온 것 같다. 미국을 이렇게들 평가를 하잖아요. 실제로 부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근데 지금 이제 뭐 지금 당장 이 시점에 어느 정도냐 뭐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좀 무의미한 면도 있는 것 같은 게 이 속도도 있고 또 방식이 달라요. 지금 딥시크 이후에 중국에서는 그 이제 미국과 방식을 다르게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미국을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자생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를 자기들이 고민해서 방향을 나가는 거고 또 강점이 있는 게 미국은 이렇게 그 어떤 모델을 완벽하게 만드는데 좀 치중하다 보니까 이게 좀 융통성이 좀 떨어진 면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동양인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중국인들이나 한국인들이나 잘하기 때문에 이제 OS 만들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뭐 추격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이렇게 노선이 같아야지 말이 되는 건데 네. 이제는 굉장히 애매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새로운 차원이 열린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알겠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 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LA 시위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 윤승호 국제금융전략가 함께했습니다. 부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협상에 대한 지금 당사국들의 이야기가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쪽에서는요, 중국과 미국이 제네바에서 도출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기본 프레임워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런 내용을 지금 밝혔고요. 상호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이런
실무팀이 결과를 자국 정상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 밝혔고요. 지금 미국 상무장관도 언급을 기자들에게 한 내용들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제네바 합의 이행을 위한 기본 프레임워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즉시 만약에 정상이 동의한다면 이행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번 합의 목적은 중국과의 교역 확대다. 이런 얘기도 했네요. 히토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긍정적인 언급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근본적 토대를 마련했다. 뭐 합의를 반드시 성사시키려는 양측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내용을 보고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협상 마감 기한 연장 여부는 이제 대통령 결정에 달려 있다라는 내용도 상무장관 입을 통해서 USTR 대표 입을 통해서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는 전해지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시장 좀 지켜보겠고요. 오늘 밤에는 미국에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반으로 예정돼 있는데 이 부분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지켜보고요. 우리 시장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갈지 여부도 함께 지켜보고 내일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 6시 10분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